도어 스태핑 다시 재개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기쁩니다. 아 기뻐요? 네. 그러면 또 저희들은 평론할 거리가 풍부해지니까. 자기밖에 몰라. 평론가 입장에서 그럼 평론가만 생각하지. 나라를 생각해 주십시오. 싫어.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 네. 기자회견이 없다고 그래요. 네, 없어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뭐 새로운 형식을 좀 고민 중에 있다라는 설명이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 예고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날 행사할 때 대통령이 기자들 오찬장에 나타나서 김떡순 먹으면서 네. 얘기를 나눈 바 있었거든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름하기 위한 행사 아니냐. 예, 이런 기자들의 분석이 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실제 그것은 없고 새로운 방식의 경우에 따라서는 도어 스태핑이 재개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도어 스태핑이요? 네. 그 유명한 도어 스태핑이요? 네, 왜냐하면 그 대통령실 로비 그때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네. MBC 기자와의 설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가벽 설치. 예, 설치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공개가 안 됐었는데 내일 아마 그 공간이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전 반, 오후 반 나눠서 기자들을 상대로 공개를 하게 될 텐데요. 어쩌면 대통령이 잠깐 그 행사에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그와는 별도로 새로운 행사의 일환으로 도어 스태핑을 재개할 수 있겠다라는 기자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도어 스태핑 다시 재개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쁩니다. 아, 기뻐요? 네. 오. 대통령께서 기자들의 날선 질문 네. 받고 또 본인의 생각을 또 말씀해 주시고 네. 그러면 또 저희들은 평론할 거리가 풍부해지니까 당연히 도어 스태핑 자기밖에 하는 몰라. 전 평론가 입장에서 그럼 평론가만 생각하지 누구를 생각하지? 나라를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저는 잘하셨다고 아, 생각이 들어요. 소통. 왜냐면 소통하는 네, 대통령 네. 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처음 취임할 때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네. 하신다면 참 잘하신 결정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곱창 재료만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다. 네. 나라도 그렇죠. 생각하신답니다. 네. 대통령실 옮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예.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소통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도어 스태핑 때부터 젊은 기자들이 대통령과 함께 열어줬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도어 스태핑이란 단어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굉장히 오랜만에 네. 등장시켰습니다. 아마도 예고성 멘트가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네, 지난 5월 2일이었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화자찬은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외교 안보만큼은 자화자찬 안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두 분은 1년간의 외교 평가 어떻게 내리십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형태의 외교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동안은 강대국이라도 우리가 좀 할 말은 하고 따질 건 따지는 그런 외교였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할 말을 좀 참는 외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는 할 만하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의 뭐 도청 문제도 언급을 안 했고 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굳건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인 동맹, 네. 경제적인 협력 이런 거 평가할 만하고 일본과 되게 5년 동안 불편했었는데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 분명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 외교에는 중국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 어떻게 할 거냐, 네. 러시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좀 신경 쓰셔가지고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모두가 그래 외교만큼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그렇게 한 100% 지지를 표할 수 있는 만큼 네. 능력을
발휘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노래만큼은 정말 잘하는데. 아이, 그러지 말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 대한민국 외교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 중심으로 해서 다자 외교를 했어요. 네. 육자 회담 틀 안에 있었거든요. 뭐 미국도 일본도 중요하지만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다 함께 모여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어떻게 유지, 번영, 발전시킬 거냐 이런 차원에서 늘 논의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기조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아시아 태평양이 인도 태평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해양 전략 위주로 가게 돼요. 근데 인도 태평양의 핵심은 중국 견제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느닷없이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를 갖게 되면서 중국하고 사이가 매우 나빠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적자가 계속 심각한 상황이고 대중국 7개월째 적자. 그렇습니다. 네. 대체 시장이 아직 없는 상황인데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별한 대안을 지금 마련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일국주의 외교가 그동안 해왔던 다자 외교를 대체할 만큼 네. 성공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네. 올해 연말쯤에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반전이요? 반전? 사실은 대통령이 그때 국민의 반 이상에게 욕 얻어가면서까지 한미 관계,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왜 저러한 무리한 모습을 보였지? 내막이 밝혀지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은 밝힐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네. 북한에 현존하는 무슨 위협, 네. 중국과의 어떠한 큰 문제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런 어려운 결정을 네. 했다라고 네.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연말에요? 기대해 봅니다. 아니, 근거 있는 기대예요? 아니면 그냥 기대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 뭐 갑자기 SF를 찍으세요. 네. 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제가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아, 최욱 씨가 네. 진짜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인데 한국 시찰단 파견 네.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 시찰단이 안전성 평가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게 용어에서부터 시찰이잖아요. 시찰. 보러 시찰이 가는 뭐예요? 거니까. 그냥 두루두루 그냥 네, 살피는 거란 살핀다. 말이에요. 네.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검증하고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단 아니면 조사, 검증, 시찰단 뭐 이런 식의 용어를 붙였을 텐데 네. 그냥 시찰단이라고 붙인 것은 네. 그냥 일본이 자신들이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올 수밖에 없다. 이미 시찰단으로 일본을 방문한 나라가 있어요. 대만이거든요. 네. 근데 대만이 그때 어떤 걸 시찰했냐면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시켜가지고 수족관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전복하고 광어를 키워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문제없이. 그리고 해저 터널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이게 안전성 있게 해저 터널 다 만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배수로잖아요, 배수로. 아니, 그 정화 시설이 아니라 오염수 배수로라고요. 그게 해저 터널이에요, 그냥. 네. 그런 거 그냥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런 거를 보고 와가지고 그래, 일본은 좀 뭐 잘 준비되고 있구나.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려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리나라가 면허증을 내주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있어요. 저도 최욱 씨랑 똑같이 걱정을 아주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기자님 방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방류의 명분을 쌓는데 우리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의 그 서균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가지 마라. 명분만 쌓아주는 방식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이용당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만이나 앞서 말씀하신 대로 태평양 18개 나라가 함께하는 태평양 도서국가 연합이라는 데서도 갔다 왔어요. 근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오염수 탱크 보고 그다음에 다핵중 제거 설비 보고 해저터널 구경. 그러니까 약간 관광 상품처럼 이렇게 쭉 투어 코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게 되면 요거 보고 오는 거거든요. IAEA에서도 사실 2015년부터 방류해도 상관없다. 객관적, 과학적 검증을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 쌓는데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그다음 수순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WTO 제소해서 승소했던 수산물? 아이, 그건 수산물 재개 아니에요. 문제. 그러지 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반핵 관련된 활동가들이 환경운동가들이 매우 우려 깊게 이게 안 되는 보고 거죠? 있습니다. 네. 절대로 이거 안 되는 절대로 거죠. 안 돼요. 아유, 내년
선거 앞두고 그런 결정 내리지 않을 그러면 거예요. 안 돼요. 안 그러기를 바라는데 여하튼 지금 기시다 총리가 굳이 G7 앞두고 이렇게 급하게 또 왔다 갈 이유가 없었는데 핵심은 첫 번째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안보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방류 문제 방류, 이 두 가지 경제적,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온 거다라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금 일본에서 이 안전성 평가를 하는 거 절대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도 여기 이제 화를 내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시찰단 문제 좀 약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은 가서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우리나라 기계를 갖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야죠. 네. 그게 바로 진정한 검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꼭 이번에 하고 오실 수 있도록 네. 외교적인 협상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협상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표충수 말고 심층수도 가서 떠오고 네. 실제로 장화 신고 위험 지역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거긴 못 들어가요. 네. 네, 원전 사고가 나는 곳이기 굉장히 때문에 위험하죠. 아예 위험해.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증이 사실은 매우 어렵다.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보는 거 그 정말 수준이 끝나지 그렇게 않아요. 안전하게 전복이며 광어며 기르고 있다면 그거 호수 파서 일본 자기네들이 스스로 다 해결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탓, 야당 탓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전세 사기, 마약 범죄 지금 이거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전 정부 정책의 결과다. 거대 야당 때문에 제도 정비를 할 수가 없다. 입법이 안 된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견 타당한 말씀이세요. 네. 정부가 제출한 77개의 정부 입법안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하나도 통과 안 시켜줬거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 자신들이 원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기초적인 게 정부조직법 개편안인데 이것도 통과 안 시켜줘요. 네. 이거는 너무한 것이 네.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저는 대통령 저 말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우리 항상 비판하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민주당 협조를 안 해줬다. 전 정권 탓이다. 네. 계속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일부터는 저런 얘기 안 하시려고 네. 오늘 국무회의 때 이 털은 말씀 거예요? 마지막으로 털었다는 표현은 조금 좀 아니, 그러니까 뭔지 마지막으로 털으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네, 네.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은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전 정권이 그렇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이 정권 교체해 준 것이고 네. 윤석열 정권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내 탓이다라는 말씀을 앞으로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사실 전 정권 문제를 탓하기에는 초반에는 괜찮은데 벌써 1년이 다 돼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1년 사이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저는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야당하고 안 만나요. 입법을 하려면 야당을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내가 정말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서로 시너지가 나는데 네. 안 만나잖아요. 아. 범죄자라는 거 아닙니까? 아, 야당 그래서 못 대표가? 만나, 그래서 네. 못 만나겠다라는 건데 이 분위기가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입법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는 자꾸 임대차 3법 때문에 문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전문가들 취재를 해보면 아니다. 임대차 3법이 있기 때문에 4년 정도 보장을 받아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5% 이내로밖에 올릴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폭등세, 상승세 시기를 대비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고요. 제도의 문제에 네. 대해서는 탓할 것이 아니라 보완해서 더 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아, 해야 네, 돼서 죄송해요. 갑자기 좀 끊겠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예, SNS에 사과의 문을 올렸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첫 번째 민주당 내부에서 네.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토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제 분위기하고 오늘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네. 아침 분위기하고 점심 때하고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해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전세 얘기 없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오늘 아침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서 전세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을 따져보면 처음에 전세 6억을 빼서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사서 그것을 팔았더니 9억 8천이 됐고 그리고 지금 남은 돈은 9억 1천이다. 결과적으로 9억 정도를 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수익이 네. 생기는 건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얼마에 사서 어느 시점에 얼마에 팔았다. 이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해명에 있어서. 네.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공개해야 된다라는 해명에 관련된 논란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공직자 재산 신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남국 네. 의원이. 네. 그러나 정치인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불법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네.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더 위에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그가 해왔던 나는 라면만 먹었다, 파스타 이름도 모른다, 뭐 이런 등등의 좋게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네.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핵심은 해명의 일관성이 없다. 두 번째는 공직자 재산 신고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도덕적 비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늦었다. 아니 그 코인 수익금을 갖고 뭐 전세 보증금 변제에 또 활용을 했다라는 게 오늘 6시인가요? 이게 또 새롭게 그러니까 보도되더라고요. 해명이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 해명 반박받고 또 다른 해명하고 또 다른 의혹이 나오니까 또 다른 해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감추려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문제 있느냐 이런 부분은 검찰에서 지금 살펴보고 네, 있으니까 곧 밝혀질 건데 제발 저 김남국 의원이나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가상자산화폐에 투자를 한 거는 돈 벌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투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돈 벌려면 정치하시면 안 돼요. 아. 정치를 왜 합니까? 국민들 만나면 계속 뭐라 그래요? 국민을 위한 정치하겠습니다라고 그러고 처음에 국회의원 달고 등원을 했을 때 국민 앞에 선서를 합니다. 네. 국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껏 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돈 벌려면은 정치하면 안 되고 그냥 돈 버시라고요. 근데 돈 벌 시간보다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더 많이 연구를 하는 게 네.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 아. 그러라고 1억 넘는 연봉 주고요. 아. 그렇게 하라고 9명 넘는 보좌관. 보좌진들 다 이렇게 배치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아. 세금으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정치 열심히 하라고 세비도 많이 준다. 그렇죠. 투자를 하면은 계속 신경이 쓰이고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네, 네. 예.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렇죠. 저번에 방송이 막 안 돼요, 그랬잖아요. 방송이. 막 이렇게 계속 오르나 방송이 안 돼. 내리나 예. 그러니까 막 상임위장이나 네. 본위장 안에서도 계속 이거 오르나 알겠습니다. 떨어지나 이거 볼 수 아니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도 궁금한데 계속 수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주말 사이에 의총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의총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게 논의가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차제에 이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싹 다 공개하자. 그리고 전부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 이 국민의힘 이 징계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은데 요거는 오늘 못할 것 제가 같아요. 진짜 완전히 그냥 내부 얘기 다 취재합니다. 아, 진짜. 네, 진짜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 없는데 괜히 또 있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아, 이거 보내드릴게요. 아쉽네. 야,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